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눈은 집과 차량 거리를 살짝 덮었지만 강추위의 거리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뉴욕 일원에 오늘부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주말에는 눈폭풍도 예보됐습니다. 오늘 뉴욕 일원 낮 최고 기온은 화씨 30도로 온종일 영하의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았습니다. 추운 날씨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10도 안팎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낮 최고 기온이 28도에 밤 최저 기온은 24도까지 떨어지고 20일 역시 최고 기온이 30도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20일 수요일과 21일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30도대 후반으로 다소 오르지만 22일부터 23일까지는 눈폭풍이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성 고기압이 미 대륙 전체로 발달하면서 한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주말쯤에는 북극성 한파와 지중해성 저기압의 영향으로 눈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청은 20일쯤 정확한 눈폭풍의 규모를 예보할 계획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가름할 연방대법원의 심리착수 결정이 보류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블로그를 통해 오늘은 행정명령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비공개 회의를 통해 6월 말에 끝나는 이번 회기에 심리할 사안을 논의했고 이 가운데는 행정명령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들은 대법원이 19일쯤 회의를 속개하고 늦어도 22일에는 심리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AP는 목록에 포함된 안건은 총 8개로 3, 4월이면 심리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 5, 6월에 심리할 안건과 관련해 회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명령이 심리 안건에 오를 경우 정부를 대신해 소송을 진행 중인 연방 법무부와 주 연합은 각종 소견서와 구두 변론 등으로 본격적인 법정 공방에 돌입하게 됩니다. 최종 결정은 6월 안에 나오지만 안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는 올해 말 끝나기 때문에 행정명령은 사실상 소멸됩니다. 2015년도 세금 보고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전체 납세자의 70%는 세금 환급을 받게 되고 온라인 접수 시 약 3주 안에 은행으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방국세청은 올 한 해 동안 전체 납세자의 70%가 세금 환급금을 받게 될 것이라며 1억 5천만 건이 넘는 세금 보고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납세자 5명 중 4명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할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비율이 은행 계좌로 세금 환급금이 바로 입금되는 옵션을 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IRS는 세금 환급을 받는 납세자 10명 중 9명은 세금 보고 접수 21일 안에 세금 환급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IRS는 세금 보고 때 건강보험료 세액 공제에 도움이 될 IRS 양식 1095A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양식은 IRS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 보고할 때 세무사에게 주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주정부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했으면 해당 마켓플레이스로부터 1095A를 받게 됩니다. IRS는 납세자들은 이 양식을 받은 뒤에 세금 보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 기록에 대해 많이 알수록 질병 관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고 까다로웠는데요. 앞으로는 환자들이 개인 진료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의료기관은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 열람을 원할 경우 30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열람을 원하는 환자에게 열람 목적을 물어볼 수 없고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행 의료법도 환자가 진료 기록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구할 경우 교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진료 기록 열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환자가 진료 기록을 우편이나 이메일로 받기를 원할 경우 직접 수령하라고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의료비를 체불했다는 이유로 진료 기록 열람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각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 복사비를 환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정보 열람과 검색 등의 명목으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일부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엔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료 기록과는 별도인 정신치료 내역은 환자들에게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뉴욕시 경찰의 공권력 남용이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도 한몫을 했지만 동영상 등의 증거 확보가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의 잘못으로 밝혀진 케이스는 531건으로 2014년과 비교해 68.5%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조사가 종료된 케이스 중 30%가 사실로 드러났는데 공권력 남용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한 23년 이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또 9개월 연속으로 공권력 남용이 밝혀진 비율은 20%를 넘었습니다. 위원회 측은 휴대전화 동영상 등 증거 확보가 쉬워지고 조사 자체도 강화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경찰의 잘못이 밝혀진 케이스의 43%는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달 새로 조사에 착수한 케이스는 342건으로 브루클린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맨해튼이 82건, 퀸즈는 6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플러싱 109경찰서가 4건, 베이사이드 111경찰서가 2건, 잭슨 하이츠 110경찰서가 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가 한국의 불우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파티를 개최했습니다. 김앤배는 10년째 한국의 불우 어린이를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저녁 맨해튼에서 열린 기금 모금 파티에는 지역 정치인, 한인단체장과 법조인, 경제인 등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배 김봉준 대표 변호사는 한국의 사회복지시설 은평촌사원을 후원하는 행사가 어느덧 10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 한 300여 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중에 한 100명 정도가 불구 고아들이에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모으는 성인은 100%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입혀주고 걔네들이 자립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펀드로 100% 삽니다. 김봉준 변호사는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 크다며 도움을 주신 후원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3년 만에 소포 요금이 인상됩니다. 소포 요금은 평균 약 3% 인상되지만 49센트인 일반 우표 요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방우정국은 어제부터 우등 우편물의 요금은 평균 9.8%, 우선 취급 우편물은 14.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며 전체적으로는 평균 3.3%가량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단 일종 우편 요금은 49센트로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우정국은 우등 우편물 수가 지난 2013년 9억 2,400만 개에서 2015년에 10억 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달 UPS 그라운드와 페덱스 등 민간 택배 회사들도 소포 요금을 각각 평균 4.9% 인상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가 택시 업계에 대한 개선 법안을 추진합니다. 택시 운전면허 시험에서 영어 필기 시험을 없애고 택시 기사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버리토 뉴욕시 의장은 지난 15일 옐로캡과 우버를 비롯한 임대차량 등 택시업계 개선 법안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초안에는 우선 대부분 직장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 택시 기사에게 기본적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택시 리무진 위원회에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지금보다 많은 이민자들이 택시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영어 필기 시험을 없애고 평균 3개월이 걸리는 면허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또 현재 뉴욕시의 공식 택시인 옐로캡, 그린캡과 우버, 리프트 운전사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시험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옐로캡들도 앱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함께 불법으로 길거리에서 승객을 태울 때 부과되는 벌금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들 법안은 뉴욕시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입니다. 뉴욕시 정부와 센트럴파크 관광마차 업자들과의 합의가 가닥을 잡았습니다. 시정부 측이 관광마차 운행 범위를 제한하면서 완전 폐지가 철회됐습니다. 빌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15일 어제부터 센트럴파크 마차업자들과 관광마차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직 양측이 완벽한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서로 긍정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장실 측 한 관계자는 관광마차의 운행 범위가 반드시 센트럴파크 내부로 제한된다는 전제하에 마차 운영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차 수가 너무 많다며 수를 줄일 필요성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드블라주 뉴욕시장은 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센트럴파크 관광 마차가 말에 대한 동물 학대라고 비판하고 마차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뉴욕시 마차업계를 비롯한 각계 각층의 인사들의 반대에 부딪혀왔습니다. 한편 현재 센트럴파크에서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마차 운영업자 수는 170명에 달하고 220마리의 말과 68대의 마차가 관광마차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새해 초 가디나 지역에서 70대 한인 노인을 치고 달아난 차량을 찾기 위해 경찰이 공개 수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의 차량은 사고 직후 도주했는데 $50,000의 현상금이 걸렸습니다. LAPD는 지난 7일 새벽 5시 30분쯤 가디나 지역에서 길을 건너던 72살 남정택 씨를 치고 달아난 용의자에 $5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당시 남 씨는 현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뺑소니 차량은 다크블루 또는 다크 퍼플 색상의 2011년에서 2014년형 다치 챌린저 모델입니다. 경찰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목격자들의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메이저 호텔 중 하나인 MGM 리조트는 그동안 무료 주차를 제공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주차 요금을 받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GM 측은 대형 멀티플렉스 공연장 티모빌 아레나가 오픈하는 올해 4월부터 호텔을 방문하는 여행객이나 투숙객들에게 $10의 주차 비용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으로 MGM은 라스베가스에서 유일하게 주차비를 도입한 호텔이 됩니다. 또 주차비는 모두 리조트 내 부대시설 확장과 기존 시설 보수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한편 일부에선 이미 객실과 부대시설비가 비싸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른 호텔들의 주차비 도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렌트비가 너무 높아 자동차에서 살거나 박스에서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배 위에 살면서 주거비를 4분의 1로 줄였다면 한번 타볼만 하지 않을까요? 20m 길이의 이 배는 던컨 씨 가족의 집입니다. 비좁아서 여러모로 불편하지만 아이들은 즐겁습니다. You can feed the ducks whenever they come by. And you can move around. 치솟는 주거비를 줄이려고 선택한 방법입니다. When we were living in the house, it was around about £1,400 a month. Now that we live on the boat, our costs are only about £350. 매달 내는 집세와 주민세는 안 내도 되고 대신 연료비와 보트 면허세 등이 드는데 결과적으로 1년 주거비를 우리 돈 2천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로 대폭 줄일 수 있었습니다. I was getting up very early in the morning and coming home quite late at night. This way we see each other a lot more. 땅 위의 집이 부담이어서 물 위의 집으로 간 경우 영국의 한 젊은 국회의원도 천정부지 집세 때문에 자신의 보트를 끌어와 살고 있습니다. 런던의 경우 집값은 지난해 12%나 급등했습니다. 덩달아 집세도 올라서 평균 월세는 우리 돈 280만 원 선.
대표적 부자 동네 첼시의 방 3개짜리 집 월세는 평균 1,200만 원이 넘습니다. 영화 해리포터의 주인공이 살던 계단 밑에 공간도 월세방으로 나왔습니다. 달랑 매트리스 하나 놓고 월 80만 원입니다. 거실에 칸막이 공간과 텐트까지 월세방으로 나오면서 극한 렌트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또 컨테이너 주택이 자리를 잡고 있고 The sheer cost of accommodation in London makes something like this essential. 건물 사이에 폭 2m도 안 되는 공간에 집을 짓기도 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컬럼비아대 학생 등 총 30명의 의료봉사단이 봉사를 마치고 귀국하던 중 공항행 버스가 온두라스 테구 시갈파 언덕길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의료봉사 대학생 3명이 숨지고 12명은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 측은 의료 서비스 관계자들을 온두라스 현지로 파견하고 사고 수습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사고로 안전에 대한 대학 자체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뉴저지 레오니아 한인교통안전요원 찰리 이 씨가 교통사고로부터 모녀를 구했습니다. 지난 15일 아침 레오니아 브로드 애비뉴와 포트릴 로드 교차로에서 이 씨의 정지 신호를 무시한 채 진행하는 차량을 이 씨가 뛰어들어 차량을 세우고 모녀를 위험으로부터 구했습니다. 15년간 이 지역 건널목 교통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 씨는 지난 5월 정지 요구에 불응한 차에 본인이 치이기도 했습니다.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뉴욕주 퀸즈 지법에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지난 12일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또 다른 피해자 김도희 승무원의 소송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퀸즈 지법 로버트 L. 남원 판사는 조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당시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 모두가 소환권 밖에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는데 박 사무장의 소송 기각 이유도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9.11 문자신고제의 시행 시기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007년 제기돼 수년 전부터 추진해온 9.11 문자신고제는 현재 이에 필요한 사전 연구조차 마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2014년 뉴욕시에서 4대 이동통신사 등이 문자 9.11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기술 조치와 관련한 규칙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9.11 문자신고제가 시행되기에 최소 2년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불고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25도, 섭씨 영하 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강추위는 지나갔지만 여전히 춥겠습니다. 목요일은 아주 맑고 화창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은 흐리고 오후엔 눈이 내리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